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나눗셈 하듯이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숫자 계산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 단원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항식 나눗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7 나누기 3을 한다. 7 나누기 3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쵸? 요거 7 쓰시고 3 쓰신 다음에 숫자 얼마를 곱해서 빼줬나요? 요거 기억하시죠? 3 곱하기 2 해서 6을 쓰신 다음에 7에서 6을 빼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2를 몫이라고 얘기하고 1을 나머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7을 3으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 뭐가 있었냐면요, 요 나머지라는 녀석은요 이 나누는 수 3보다 항상 작아야만 했어요. 같아도 안 되고 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선생님 저는 7을 3으로 나눌 때 1을 곱해가지고 7에서 3을 빼면 4니까 4를 나머지라고 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나눗셈을 할 때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 여기선 3이겠죠? 그것보다 작아지도록 몫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이 아니라 2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7 빼기 6은 1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3보다 작아지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는 나눗셈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몫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몫을 잡아주냐면은 최대한 7에서 큰 수를 빼서 나머지가 제일 작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이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 계산에서는 나머지가 0 이상이 되게 만들어줬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머지가 음수가 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을 해버리면은 나머지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도 나머지고 뭐 마이너스 5도 나머지고 마이너스 8도 나머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0 이상이면서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지게 이런 식으로 나눗셈 계산을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배우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은 이번 기회에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왼쪽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교과서에 있는 예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수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요, 요 식을 나누기 2x 플러스 1로 나눠준 거예요. 그랬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가 나오겠느냐 라는 거고요. 요거 하실 때도 그냥 가로로 쓴다기보다는 세로로 적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숫자 계산에서는 어차피 수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됐는데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나 나눠지는 애나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머지를 작게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뭐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랬을 때 뭐 그 작다의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찝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수.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나누는 식이 1차식이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고 하면은 나머지의 차수는 1차보다 낮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나눗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보다 차수가 낮다? 상수항밖에 없죠. 상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최대한 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최대한 차수를 이제 낮춰서 나머지가 상수항이 될 때까지 상수가 될 때까지 나눗셈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칠 거냐면요. 일단 이 최고차항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최고차항이 2x제곱이죠. 그쵸? 요거를 없애줄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지금 1차식 2x 플러스 1로 나누죠? 그럼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2x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x에다가 뭘 곱해야지 2x 제곱이 나올까? 그쵸? 2x에 뭘 곱해야 2x 제곱이 나올까? 당연히 x겠죠. x를 곱하면은 요거 2x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다만 곱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플러스 1이라도 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2x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요거 한번 빼볼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준다. 그러면은 2x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리고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우리가 차수가 2차식에서 1차식으로 차수가 낮아졌다라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요 1차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눗셈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제 나눗셈을 또 해줘야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4x고 여기는 그대로 2x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x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4x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플러스 1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3만 남겠죠. 그럼 우리의 의도대로 나머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가 나왔죠. 그래서 나누는 식 1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몫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x-2가 몫이 되는 거고 3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말로 얘기할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2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7 나누기 3 했던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7-3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줬냐면은 요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7-3 요거를 어떻게 썼냐? 요거 기억하시겠죠? 7을 3으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써줬죠. 이렇게 쓴 다음에 2가 몫이고요. 1이 나머지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로 쭉 써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7은 3 곱하기 2 플러스 1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도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요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2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곱셈 플러스 덧셈의 형태로 나눗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식 있죠?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을 저렇게 세로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쭉 늘어서 쓰는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예를 계속 들어드릴 거라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문제 5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우고 다시 갈게요. 문제 5번에 1번 다시 보시면요.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를 x-3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쓰시고요. 나누기 x-3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줬었냐면요. 여기 x제곱이죠? 그러면은 x에다가 뭘 곱해야 x제곱이 나올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에다가는 당연히 x를 곱해야지 x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기만 곱하는 거 아니죠? 옆에 있는 마이너스 3에도 똑같이 곱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은 5x 플러스 3만 남겠죠.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5x 플러스 4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5x 있죠? 그럼 x에다가 뭘 곱해야 5x가 나올까? 당연히 그쵸, 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x-15가 될 거고,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은 숫자만 남겠죠. 19만 남는다. 따라서 요게 상수가 됐으니까 나눗셈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몫은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쓸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인데 과연 마이너스 3x를 붙여 쓰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을 때는 그 빈 자리를 그냥 정말 비워두시면 돼요. 뭐 1차항이 없으면 1차항 자리를 비워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자리 비어있다면은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 같은 차수에 있는 식들이 바로 같은 세로줄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동료항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바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일단 먼저 나눗셈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보시면은 4x 세제곱이고 여기가 2x 제곱이니까 2x 제곱에 뭘 곱해야 4x 세제곱이 나올까? 2x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식에다가도 똑같이 2x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x에 2x를 곱할 때 마이너스, 그쵸? 2x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계산을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4x 세제곱 오른쪽에 바로 마이너스 3x를 썼다고 한다면 이거 동류항 계산할 때 한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쵸?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비워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시면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아직 안 끝났죠? 자, 여기 2x제곱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그대로 2x제곱이니까 요거 그냥 1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3만 남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즉 2차식으로 나눴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남아있는 애가 상수기 때문에 차수가 더 낮은 거 확인되셨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나눗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낮아야 돼요. 같아도 안 되고 낮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된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몫은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상수여야만 해요. 그쵸? 1차보다 차수 낮은 거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꼭 상수일 필요는 없죠. 그쵸? 왜냐면 2차보다 차수가 낮은 거는 1차도 있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1차 이하면 돼요. 그쵸? 그럼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2차 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식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인지에 따라 나머지가 뭐 하나로 고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케이스가 나뉠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게요. 어떤 거냐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를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눠봅시다. 보시면 제가 요것도 1차 항자리 비워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여기 2x 세제곱이고 여기 x제곱이니까 뭘 곱해야 된다? 그쵸? 2x를 곱하면은 2x 세제곱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저 나눠지는 식의 차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지금 나누는 식은 2차식인데 아직 얘도 똑같이 그냥 2차식이죠. 그러면 나눗셈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2x제곱이고 여기가 x제곱이니까 이번에는 2를 곱해야겠죠. 플러스 2를 곱해주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 8x 플러스 7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색하긴 해요. 나머지가 다항식이라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에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8x 플러스 7이니까 1차식이죠. 그러면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죠? 그럼 된 거예요. 그쵸? 여기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이란 얘기. 그래서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몫은 여전히 2x 플러스 2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나오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눗셈 한 거를 곱셈과 덧셈을 이용해서 이제 가로로 길게 늘여 쓰는 거 연습을 했었죠. 그걸 여기서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한 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다항식의 곱과 합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8x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런 형태로 쓰는 것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늘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꼭 익혀주셔야 되고요. 요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는 경우를 볼게요. 수학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반화시키는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항식 A랑 다항식 B가 있다고 했을 때 A를 B로 나눈다고 합시다. 이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가로로 길게 늘여 쓴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거 다항식의 나눗셈인가? 라는 것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요 몫을 보통 Q라고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 몫이요 쿼션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Q를 따가지고 몫은 보통 Q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remainder 해가지고 여기서 R을 따와가지고 나머지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Q랑 R은 기본적으로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항식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Q랑 R이 특히 어떤 다항식의 형태로 문자 X가 들어간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Q라고 쓰지 않고 뭐 QX라고 쓴다거나 RX라고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보게 될 형태니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은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나누는 식이 바로 뭐다? B죠. B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거 B의 차수. B의 차수는 나머지 R의 차수보다 커야만 해요. 같아도 안 되고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우리가
Q랑 R을 목과 나머지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용어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요. 특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때 R은 0인 경우를 볼게요. 근데 R이 0이라고 하면 이건 결국에 뭐다?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럼 그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나머지가 0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A는 그냥 BQ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뒤에 플러스 R인데 어차피 R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A는 BQ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쓸 수 있다면은 우리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다? 아,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물론 저 A는 BQ 형태로 써놓은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지면은 나누어 떨어진 거죠. 우린 요거를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수분해. 물론 우리가 뒤에서 요 인수분해는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 즉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로 쓸 수 있으면은 요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요 표현에서 만약에 요거 선생님 저는 어차피 BQ나 QB나 값은 같잖아요.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A를 Q로 나눈 어차피 Q로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A를 Q로 나눈 몫이 B고요. 나머지가 R입니다. 저는 요렇게 읽고 싶은데 이건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차피 BQ나 QB나 같으니까. 그쵸?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다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위에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쓰고 밑줄까지 쳐놨죠. 그쵸? 나누는 식의 차수는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돼요. 근데 밑에 것처럼 해석했을 때는 이 Q라는 녀석이 R보다 차수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 상황에서 Q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 Q랑 R이랑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Q보다 R이 차수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놨을 때 이거 Q로 나눈 몫이 B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아래 써놓은 거 있죠? 요 아래 써놓은 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거 요거 좀 가져와서 다시 써볼게요. 요거 선생님 저는 이거 거꾸로 써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는요 2x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x 플러스 7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3차식을 2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8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란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면은 나누는 식이 지금 1차식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머지도 1차식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사실 나머지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이건 나머지가 아니에요. 그쵸? 나눗셈이 끝나지 않은 상태란 얘기죠. 왜냐면은 나눗셈이 완결이 됐을 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몫이 아니고요. 나머지가 아닙니다. 그쵸? 실제로 주어진 3차식을 2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몫과 나머지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다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나눗셈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더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새롭게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나머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을요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몫과 나머지를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2x 플러스 2에다가 적당한 몫을 곱하고 플러스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2x 플러스 2로 묶어주는 거,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제 2x 플러스 2로 묶을 건데 일단 앞부분은 해결이 돼 있어요. 이미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8x 플러스 7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8x 플러스 7을요 2x 플러스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만 따로 계산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8x 플러스 7을 2x 플러스 2로 나눌 때 우리가 세로로 나눗셈 하는 것처럼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8x 플러스 7 요 부분을 볼게요. 요거 자 2x 플러스 2로 나눌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요렇게 더해질 겁니다. 그쵸? 몫과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8x 플러스 7이랑 이 식이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2x 플러스 2에 얼마를 곱해야 8x, 그러니까 2x에 뭘 곱해야 8x가 나올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그냥 4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8x 같죠? 근데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 아직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 거는 계산하면 8x 플러스 8이죠. 근데 위에 거는 8x 플러스 7이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위의 식 아래 식이 같아지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세로로만 계산해야 나눗셈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로로 쭉 늘렸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줄 거냐? 2x 플러스 2, 2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그걸로 묶어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x 플러스 2로 묶어주시면은 여기 앞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이제 4까지 더해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계산하시면은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뭐가 끝나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를 2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의 의도대로 지금 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니까 그냥 숫자기 때문에 나눗셈이 제대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해석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차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수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왜 안 지워지죠? 오,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예를 하나 볼 건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요거 주어진 3차식을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플러스 3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얘는 괜찮죠. 얘는 괜찮아요. 이게 왜 괜찮냐면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이죠. 그런데 나머지가 뭐다? 상수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맞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같이 봤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 다음 장 20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8번에 나와 있어요. 20페이지에 문제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정이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그쵸?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어진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계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새로 나눗셈을 하셔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따로 구해주셔야 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 8번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사실 20페이지 내용도 제가 다 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래에 있는 생각 넓히기는 곱셈 공식 하면서 이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어요. 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까지 한번 쭉 진도 나가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4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단한 문제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배운 거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